안녕하십니까. 대한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지난 경마를 냉정하게 돌아보고 다가올 승부를 준비하는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트너인 독한복귀 장석입니다. 춥죠? 와,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 기온이 서울이 하면 영하 9도 10도인데 지금 바람까지 불어갖고 와, 이 느껴지는 그 체감 온도가 꽤 추워요. 꽤 춥고 내일은 더 춥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더 춥고 이게 지금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추워진다고 하니까 아마 금년 들어 이번 주가 가장 추운 한 주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합니다. 춥다는 얘기가 절로 나올 정도로, 제가 추위를 생각보다 많이 안 타서 그 두꺼운 파카라든가 이런 거 잘 안 입는데 오늘은 아주 꽁꽁 싸매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춥더라고요. 자, 그리고 제가 금요일날 방송 때도 예상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건물 아래층에서 지금 공사를 하는 상황이라 방송 중에 지금 뭐 잡소리 뭐 쿵쿵 된다거나 뭐 드릴 소리라든가 조금 들어간다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리가 조금 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목소리를 조금 더 강하게 하면서 소리를 좀 묵죠. 그래서 이제 그 방송 중에 잡소리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오디오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건물 전체에서 나오는 그 진동이니까 그 점을 좀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자, 3주차 복귀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한 주 경마가 끝이 나고 책상 앞에 앉아서 지난주를 이제 차분하게 돌아보면서 월요일 아침에는 여러분들하고 또 무슨 얘기를 나눌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사실 2주차처럼 지지난주죠. 2주차처럼 정말 드라마틱한 경우가 결과물이 나오면은 막 여러분들하고 막 짜릿했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제 마무리된 3주차처럼 큰 재미를 보지 못한 경마주간은 여러 가지 좀 답답해요. 더욱이 이제 양일간 배당이 상당히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큰 재미를 보지 못했던, 많은 아쉬움이 남았던 한 주가 되죠. 물론 뭐 아주 뭐 큰 재미를 보지 못했던 건 아니에요. 잔잔하게는 갔는데 제가 항상 지향하는 거 있잖아요. 적중의 연속성, 질, 뭐 어떤 타이밍, 이런 것에서 특히나 이제 연속성에서 좀 부족했던 한 주였지 않았느냐. 서울토경마 같은 경우는 1경주에서 그 인본 챔프라든가 이런 게 좀 팔렸을 때 우리가 이제 5번마 주얼리파크가 현장에서 워낙에 좋았죠. 특히나 이제 당시에 이제 2번마 주얼리파크 같은 경우는 체중이 좀 불었어야 되는데 체중이 좀 빠졌어요. 체중이 빠졌고 그 7번마 후리바람 같은 경우는 체중이 빠져야 되는 마필이었는데 체중이 불면서 두 마필 다 믿을 수 없다 해서 이제 5번마 주얼리파크를 놓고 했고, 기왕이면 겨울이다 보니까 체중이 불어난 필보다는 빠진 말, 바로 2번마 인본 챔프, 여기에 들어가면서 아주 기분 좋게 시작을 했어요. 한 방으로 찍으면서 기분 좋게 시작을 했고, 제주 4경주에서도 새벽 노을, 제주는 4개 경주 중에서 3개 경주를 적중을 시켰는데 그 중에서도 4경주에서 새벽 노을하고 부활하고 쌍승식 54배당 여기까지도 괜찮았고, 마지막 경주 메인 승부 받치기 막권, 바로 이제 클린업 스타를 놓고 왔던 경주. 근데 이게 사실 1경주다 보니까 막 시작하는 타이밍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힘을 실어줄 수 없다라는 거, 배팅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적중에 어찌 보면 광고하기는 좋은데 돈은 좀 덜 됐었고, 제주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제주가 또 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중은 나왔지만 요것도 좀 내용이 없었고, 중간에 맞췄던 저배당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크게 의미 둘 수 없는 상황이고, 마지막 경주 메인 같은 경우도 이게 주력마권이 아니었어요. 더구나 이제 저는 클린업 스타를 이 정도 빨이면 쌍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체적인 레이스를 봤을 때는 약간 좀 이착을 위한 전개였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 좀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토경마는 그런 거죠. 연속성도 없었고 타이밍도 좋지를 못했어요. 그 점에서 재미를 못 봤고, 1위경마 같은 경우는 배당이 좀 많이 나왔어요. 전반부 조금 꼬였다가 4경주에서 공백기가 있었지만 파인투데이가 현장에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인투데이와 블라이언, 요게 쌍승식 168배당 정도 나왔거든요. 받치기 막권이었지만
파인투데이를 확실하게 믿고 들어갔고 파인투데이가 생각보다 안 팔렸더라고요. 그 돈이 좀 됐고 7경주가 첫 번째 승부처였거든요. 첫 번째 승부처였는데 요때 이제 믿고 천졌던 마필이 번개비오였고 요게 좀 인기마들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4고마는 자이언트 킬러다. 근데 이 마필이 진짜 두 마필이 마지막에 동시에 동반 입상을 땅 하면서 더구나 이제 8번마 자이언트 킬러가 쌍으로 오면서 요것도 지금 뭐 적중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6이 때리고 63 받쳐놓고 그리고 이제 8 놓고 2, 63을 이건 좀 깔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결과적으로 끝나고 보면 2하고 13이 좀 불안했으면은 6, 8에 때려도 되는 건데 6, 8 두 마필 다 보여준 게 너무 좀 그랬죠. 그러니까 두 마필 다 보여준 게 없었는데 왜 제가 세게 봤냐면 조교였어요. 온리 조교였거든요. 야, 근데 2라든가 13 같은 경우가 쉽게 배제하기 어려운 그런 마필들이었기 때문에 조금 배당이 좀 다양성. 그래서 이제 주력 막권의 적중이라기보다는 이제 방어 막권의 적중. 그 정도로 마무리됐던 1회 경마. 잡다하게 부산, 제주, 뭐 서울 이렇게 저배당을 몇 개 맞췄는데 의미가 없이 묻어뒀고요. 그나마 양일간 경주 중에서 돈이 좀 됐다 싶었던 경주라 5개 경주, 제주까지 포함해서 이 정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산도 제주도 역시 부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일요일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흐름은 좋았어요. 전반부에 조금 어렵다가 4경주에 때려놓고 부산을 저배당을 다다닥 다 쳤단 말이에요. 다다닥 쳤어요. 다 쳤어요. 전반부에 저배당 막권들은 싹 치고 나서 7경주였기 때문에 7경주에서의 배당이 상당히 좀 의미를 있었고 여기서 분위기가 싹 바꿨기 때문에 이어졌던 8, 9, 10 이렇게 딱 두세 개 정도만 딱 연결이 됐으면은 드라마틱한 승부가 됐었을 텐데 적중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적중의 그 예상의 내용도 좀 아쉬웠죠. 제가 좀 굉장히 좀 강하게 봤던 마필들이 좀 맥없이 부러지면서 어찌 보면 좀 일요일날 후반부 같은 경우는 선입견 요게 약간은 좀 타착이 되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뭐 크게 그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지난주 같은 경우는 2주차라든가 1주차 같은 경우도 토요일날 뭐 엄청난 적중이 나왔단 말이에요. 2주차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엄청 좋았고 그리고 일요일날 엄청 좋았고 다 좋았는데 이번 주는 금토일이 다 비슷했어요. 최근에 제가 또 부산 경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신경을 쓰고 들어가는데 금요일 경마 같은 경우도 3착이 너무 많았어. 3착 4착이 너무 많았어요. 배당을 노렸던 어떤 경주들이 3착 4착이 너무 많아갖고 잡았던 저배당들의 의미가 별 의미를 두지 못했던 그런.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저배당이라는 건요. 깔아놓는 거예요. 승부는 어떤 승부처라든가 배당 쪽 여기서 결정타를 날리고 왔어야 되는데 지난주는 그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그게 조금 좀 아쉬움이 남는 뭐 후회 없다 쏟아 붓기는 했는데 그냥 한마디로 뭐 그냥 쏟아만 붓고 말았다. 요 정도로만 정리됐던 지난주였습니다. 조금 더 잘했으면 매주 좀 그래요. 경마라는 것이 사실 매주 잘하면 좋죠. 근데 매주 잘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근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누군가의 선택을 하면서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래도 최대한 많이 이겨드리겠다. 이길 때 제대로 이겨드리겠다. 이것도 맞는 얘기지만 결과적으로는 매주 이겨드리는 게 맞아요. 사실은. 한 주 한 주 돈이 되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게 원래 저희의 책임이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는 지난주는 좀 많이 부족했다. 원래는 지난주 같은 경우는 휴장기를 앞두고 나서 한 타임 좀 쉬고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예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봤을 때 이게 흐름이 완전히 바뀌면서 이게 휴장 그리고 휴장 이후까지 쭉 한번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복잡함이 쭉 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난주 좀 쉽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2주차에 세영이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3주차에 세영이가 인기말을 굉장히 많이 기승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많이 기승했기 때문에 되는 말을 많이 기승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기마들, 좀 간단한 마필들에 적절히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는데, 아시다시피 세영이가 토요일 같은 경우는 1, 2경주, 전반부 1, 2경주 아니죠. 전반부 2개 경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7대의 마필, 전부 인기마였는데, 그게 전부 잘렸어요. 입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배당의 빌미를 제공을 했고, 그렇다고 해서 이류경마에서 화려했느냐? 이류경마도 없었어요. 후반부에 컬러즈데일 이를 제외하고는 뭐 딱히 거의 모든 마필들, 그러니까 저는 세영이가 마필을 기승하면서 지난주처럼 이렇게 맥없이 물러난 적은 거의 없지 않았느냐. 그래서 야, 과연 세영이가 살아났느냐? 이 점에 있어서는 조금 고민이 들어가는 부분. 사실 일요일 같은 경우는 다이돌핀부터 시작해서 전부 인기마였단 말이에요. 전부 인기마였는데 결국 입상만은 황금돌핀, 그리고 마지막에 컬러즈데이. 근데 두 마필 다 솔직히 좀 애매한 마필들이었어요. 근데 요 애매한 마필들은 입상을 하고 믿고 들어갔던 마필들은 부러지면서 역시나 고액 배당의 필미를 제공한. 결국은 세영이가 입상하는 경주에서는 저 배당이 나왔고, 입상하지 못했던 경주에서는 계속해서 배당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이제 페러비치 기수까지 숟가락을 얹었죠. 그러면서 페러비치 기수도 지난주 같은 경우 거의 양리가 올킬이었어요. 올킬이었습니다. 자, 이 입상을 나눠 가지는 두 명의 기수들이 다음 주에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명의 기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수들의 최근의 모습을 봤을 때는, 야, 이거 기수빨만 믿고 들어가기에는 나머지 4주차, 5주차, 그리고 휴장 이후 쉽지는 않겠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성공 기수가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나눠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자, 앞으로의 경마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기수 쪽의 무게감을 싣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겨울이고 날씨가 추워지고 조교가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마필들이 쏴먹는 타이밍을 잡아내는 그런 어떤 이제 복잡한 역학관계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휴장기를 앞두고 나서 마방의 승부 의지의 불투명성, 휴장기가 끝나고 나서의 다시 또 몰아치기, 기수 하나만을 가지고 들어가기에는 외적인 변수들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저는 4주차부터는 아마 그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매경주 팡판이 배당을 때리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말을 우선으로 보고,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조금 더 말의 주안점을 가지고 좀 들어가야겠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그러려면은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겠고요. 4주차 끝나고 나면 다음 주가 이제 휴장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돌아오는 4주차 같은 경우는 이기고 가야, 아주 이기고 가야 5주차에서 좀 편하게 휴장전 경마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상당히 좀 신경을 곤두세워서 집중이 좀 필요한 한 주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판단하면서, 자, 1월 3주차 지금부터 독하게 한번 복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기 주목해야 되는 기대마 지금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마필은 토요일 1경주입니다. 토요일 1경주가 요게 이제 주얼리 파티하고 인본 챔프하고 입상했던 경주였는데, 여기서 복귀할 마필은 11번 게이트의 샤인킨입니다. 11번만 샤인킨 같은 경우는 체중이 원래는 이렇게 큰 말은 아니에요. 떡대가 이렇게 뭐 크고 막 이런 말은 아닌데, 지난번에 체중이 불면서 어느 정도 이제 보완을 좀 하고 나왔다. 그러니까 제가 요 패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이제 마체가 작은 마필들이 조교를 세게 하지 못하는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전조의 상황을 봐야 되는데, 지난번에 사실은 체중을 이빠이 불리면서 이번에 조교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왜냐면 불어난 체중 대비 강하게 조교를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8kg가 빠졌어요.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죠. 지금 겨울철이라는 걸 계산했을 때. 근데 전체 레이스를 딱 봤을 때 이 레이스가 사실은 1000m 레이스에서 지금 인본 챔프, 주얼리 파티, 후리바람 이런 마필들이 출전하는 이 경주가 결코 약하다고만은 볼 수 없었던 경주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지금부터 레이스를 보면서 말씀드립니다. 11번 게이트에서 출발하는 샤인킨입니다.
자, 눈발이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1경주 출발합니다. 자, 출발하면서 5번 마가 주얼리 파티가 아주 아싸하게 선행을 나갔고요. 지금 11번 게이트 저 지금 외곽에 동수 지금 지금 화면에 사라졌는데 지금 사라졌네요. 5번, 3번, 2번 이렇게 좀 나오는 경주고 지금 동수는 완식이 뒤에 있어요. 지금 외곽 돌리는 거 외곽에 흰 모자. 지금 전개 자체를 봤을 때는 거의 뭐 1000m에서 이런 전개면 거의 최악의 전개였죠. 지금 최외곽에 있는 거 완식이하고 옆에 있는 거 그게 이제 동수인데요. 화면에 사라졌고 직선으로 들어옵니다. 5번, 2번, 3번이 그대로 열맞춰 가고 있고 자 지금 외곽에서 나오고 있죠. 지금 발 쓰는 거 잘 보세요. 오른 채찍을 냈을 때 내사가 생각보다 심하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반응하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뒤집지 않는 경주력으로 4착을 차지했던 경주인데 네, 통과했습니다. 자, 이 레이스를 지금 짚어봤을 때 선행을 나갔던 주얼리 파티는 완벽한 전개였기 때문에 완벽한 전개에서 뛰었던 그 전체 레이스였기 때문에 뭐 그냥 열애로 두고 2번마 인본체프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였죠. 2번마 인본체프 같은 경우는 내선에서 그야말로 완벽한 꽃전개. 이게 1억 5천짜리. 근데 이번에 제가 말뛰는 거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거 말값 빼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구나. 성장이 생각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완벽한 전개면은 사실 주얼리 파티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거꾸로 이걸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뒤에 마필들이 2번마의 억지로 버티기를 잡으러 오는 경주였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2번마의 좀 걸음이 부족했다는 표현보다는 7번마 후리바람과 11번마 샤인킨의 그 발걸음이라든가 움직임 자체가 워낙 좋았다는 것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자, 7번마 후리바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떡대예요. 체중이 불면서 540kg대 육박할 정도의 떡대. 그리고 전개 자체가 떡대마에게는 최악의 전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중위권에서 올라왔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기 맞벌이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마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7번마 후리바람. 그래서 2번마와 7번마를 봤을 때 앞으로의 성장의 기대치는 2번마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7번마는 앞으로 다듬기에 따라서 이거는 생각보다 꽤 많이 뛸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마필로 보여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세 마필이 굉장히 강했긴 상태에서 11번마의 외곽 전개에서 보여줬던 막판의 움직임, 발걸음, 탄력 이런 것은 차기 경주에 대한 기대치를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샤인키는 이번에 어부지리가 아닙니다. 만들어지고 좋아지고 물론 이 상태가 다음 경주까지 유지가 된다라는 보장이 있어야겠죠. 조그 상태가. 근데 이거는 뭐 전적이 뭐 8전 9전을 뛴 게 아니라 이제 5전 뛴 말이기 때문에 타이밍상 다음 정도면은 충분히 자기 걸음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첫 번째 복귀 마필 바로 샤인킨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마필은 이경주입니다. 바로 14번마 대보배예요. 자, 14번마 대보배는 결국은 제가 이번에 레이스를 보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역시 조교라든가 말 상태가 모든 게 완벽하다 하더라도 마방에서 선택을 했을 때 완벽한 조건 하에서 자신 있게 때리는 마방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만약에 전 그렇게 생각해요. 대보배가 이게 11조 양희진 조교사가 관리하고 있는 마필이 아니라 만약에 이 마필이 20조 아니면 뭐 51조 33조 41조 뭐 이런 마방이었으면은 아마 이번에 이런 전개는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외곽에서의 전개는 좀 어려웠지만 마필의 준비는 저는 완벽했다고 봤거든요. 그러면은 좀 무리수가 따른다 하더라도 외곽에서 좀 힘있는 전개를 나왔는데 사실 이 마필이 이번에 보였던 전개는 지난번하고 대비해서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다. 레이스를 보면서 말씀드립니다. 대보배 14번 게이트에서 출발합니다. 자, 출발하죠. 오히려 직전보다 더 그냥 가는 대로 타는. 솔직히 여기서 더 밀고 나왔으면은 제가 머릿속에 그렸던 14번 1번의 막건도 머릿속에 충분히 그릴 수 있었는데 아무튼 간에 뭐 일단은 밀고는 나오는데 이게 지금 전개가 좀 딱 선입 전개거든요, 지금. 근데 이 말이 과연 선입만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완벽하진 않은데 지금 흔들리죠, 말이 지금.
지금 보시면 말이 지금 앞에를 딱 잡아놓고 중심을 앞에 딱 잡아놓고 때리는 게 지금 타는 게 아니에요. 전개 자체가 흔들려요. 타는 모습도 적당히 제어를 하면서 원래 이게 지금 옆에 나오고 있는 바리바리하고 동시에 튀어나왔어야 되는데 오히려 약간 뭐 취마 같은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탔어요. 직선. 이제 왼채찍 때리는데 이게 사실 왼채찍이 아니라 오른채찍을 먼저 대놓고 때렸어야 되는데 일단은 나옵니다. 쭉쭉쭉 올라오는 오는데 마지막에 이제 1번, 13번이 12번이 그대로 그냥 굳어가는 거고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뭐 동국의 액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 쓰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칠착. 자,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마필을 복귀를 할 때는 과연 이 마필이 자기 전개를 다 타고 이 결과가 나왔느냐 아니면 자기 전개를 못한 똑같은 6착, 5착, 4착이라도 이게 자기 전개를 탄 상태에서 나온 것이냐 자기 전개를 못하고 나온 것이냐에 따라서 복귀는 완전히 딱 갈라지는데 대법에는 결국 자기 전개를 못 탔다. 결국 뭐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1조가 마필 자원 자체가 많은 마방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런 마방들은 상금을 얻어들이기 위해서 완벽하게 됐을 때 어떤 조건이라든가 기수라든가 어떤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 자체가 완벽해졌을 때 내적 조건은 끝났어요. 왜냐? 내적 조건은 말이거든요. 말은 준비가 끝났습니다. 결국 이제 외적인 조건하에서 완벽하게 때리느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는 대법에는 마방에서의 판단은 상대가 좀 강했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보배라는 마필을 갖고 제가 머릿속에 그렸던 전개하고는 다른 전개를 탔던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남겼던 근데 이거는 이제 아쉬웠던 부분이고 뒤집어 보면 이게 만약에 어설프게 밀어대 가지고 착순을 댔으면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 될 뻔했어요. 근데 7착을 댔어요. 7착을. 그러면 이게요. 여러분들 예상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상지를 피면은 대부분의 예상지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예상지도 있잖아요. 뭐 서울경마라든가 뭐 명승 이런 거는 대체적으로 5차까지만 딱 떨어집니다. 5차까지 떨어지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2열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봤을 때는 7착, 8착한 마필들은 바닥에 있는 느낌이에요. 사실은 착순이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5착 안에 있는 상태에서 예상지 다음 경주 인기도가 잡히는 거하고 그 밑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다음에 예상지 인기도가 잡히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타서 7차까지 밀린 게 낫다. 왜냐면 이게 지금 팔렸단 말이에요. 엄청 팔려. 현장에서 엄청 팔렸어요. 이거. 엄청 팔리고 나서 7차가 됐기 때문에 다음에도 이렇게 팔린다는 보장은 없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대법에는 조교 때 모습만 봤을 때는 이거는 다 만들어진 말이에요. 결국 타이밍 싸움인데 자 이번에 이런 식으로 타이밍을 한 타임 죽였다면은 다음 경주는 저는 뭐 충분히 아낄 게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대법에는 차기 경주는 굳이 뭐 조건을 보지 않고 배팅해도 되지 않겠느냐 라는 기대치를 충분히 높일 수 있는 마필이니까 이번 이 경주의 대법에는 꼭 기억하셨다가 다음에 배팅 하셔야 되고 저 역시도 뭐 굉장히 강하게 노림수를 가지고 가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마필 대법에 대해서 복귀를 했고요. 자, 세 번째 마필은 7경주입니다. 원래는 이제 제가 당대 챔피언을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가 현장에서 금빛 소나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금빛 소나타가.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조교를 돌려보고 막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이게 말이 좋아진 게 맞더라고요. 좋아졌어요. 확실히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금빛 소나타를 놓고 들어갔어요. 금빛 소나타를 놓고 밀어붙였는데 결과적으로는 결과가 좀 아쉬웠죠. 자, 금빛 소나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기 전에 말씀드리면은 이마필이 지금 14번의 레이스를 치웠는데 지금 다양하게 선입도 서보고 추입도 서보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힘이 붙었는지 앞에 나가고 있어요. 힘이 좀 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역시 어느 정도 앞에서도 움직임을 갖추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는데 레이스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3번 게이트에서 출발합니다. 금빛 소나타. 자, 출발하죠. 근데 약간 이제 지금 보시면 맨 뒤에 있죠. 이게 왜냐면 발주자고 나오면서 약간 좀 덕 하면서 많이 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래는 1번마 백두령 원래 앞에 있는 게 맞아요. 아니면 최소한 백두령 뒤에 있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디 있냐면 정말 이두저도 아닌 전개 있잖아요. 지금 축전두 수도 11마리, 많지 않은 전개에서 지금 끝에서 세 번째. 그러면서 보면 말이 지금 약간씩 끌려 나오고 있죠. 지금 보이시죠? 네, 말이 좀 약간, 왜냐면 이게 힘이 붙어서 그래요. 힘이 붙은 상태에서 말이 끌려 나오는데 자리는 없고, 초반에 자리는 못 잡았고, 여기서 이제, 이거 보면 진짜 최악의 전개를 탔어요. 여기서 이제 밀고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밀고 나옵니다. 쭉쭉 밀고 나옵니다. 여기서도 저는 올 줄 알았어요. 올 줄 알았는데, 여기서도 딱 그림이, 아, 왔다. 이건 왔다. 딱 왔다. 왔다 싶었는데, 지금 앞이 약간은 높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끝나고 말씀드릴 텐데, 결국 이제 마지막에 좀 치열하게 싸움을 하다가, 3번이 더 올라올 듯 하다가 결국은 못 올라왔습니다. 못 올라왔어요. 못 올라오고 마무리가 됐는데, 자, 이런 거예요. 지금 1, 2, 3착을 차지했던 6번마 당찬역을 9번마 당대 챔피언 거기다가 이제 천하비까지 이마필드는 자기 전개를 탔어요. 자, 당찬역을 덱 나갔죠. 그리고 그 뒤에 누가 붙었습니까? 바로 천하비가 붙었어요. 그리고 외관상 누가 던졌어요? 당대 챔피언이 3단 썼어요. 그러니까 이마필드는 자기 전개를 다 탔어요. 근데 금빛소나타는 초반에 땅 하면서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들고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바닥 출계를 했고, 그리고 중간에도 만약에 이렇게 뭉쳐지는 경주가 아니라 아예 이마필이 내측이 아니라 외곽에 있었으면 끌려 나오는 데를 밀고 나올 수가 있었어. 근데 내측에서 어설프게 갇히다 보니까 싸우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경주에 1, 2, 3, 4착의 마신차가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상적인 전개였으면 이거는 금빛소나타가 오는 게 맞는 거였어요. 굉장히 아쉬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다음 경주 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물론 첫 번째, 지금 이번에 제가 봤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전제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편성이에요. 편성이 떨어져야 되는데 금빛소나타는 요 1300이 딱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1400에 나오게 되면은 지금 주행 자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력적인 소모가 좀 있는 그 주행 자세를 갖고 있는 마필. 1400은 거리는 변수가 좀 있어. 1200은 뭐가 문제가 되느냐? 1200 같은 경우는 6군, 5군 강자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자칫하면 가서 또 질 수가 있어. 근데 1300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런 편성들이 많습니다. 경험치가 없는 말들. 그리고 기존에 약간 보합세에 들어간 5군 말들. 이런 마필들이 많이 나오는 게 바로 1300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금빛소나타는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면 다음 경주 1300m에서 이 정도 급만 유지하고 있으면 다음에 충분히 자기 걸음을 다 뽑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토경마 3번마 금빛소나타 이번 경주는 굉장히 최악의 전개에서 아쉬움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고요. 자, 그리고 자, 일요경마로 넘어갑니다. 자, 일요경마 첫 번째 마필은 이경주입니다. 자, 이경주. 요게 굉장히 좀 아쉬웠던 경주였어요. 요 제 마번이 뭐였냐면은 제가 일요일날 시작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오늘은 대체적으로 배당이 좀 복잡하게 나올 공산이 높기 때문에 오늘은 강축을 세워놓고 막고를 압축해서 들어가지 않겠다. 좀 배당이 좀 다양성을 가지고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뭐 놓고 때리고 뭐 놓고 갈라치고 배당 놔놓고 이런 작전 전개 상기였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원래 머릿속에 그렸던 그 마번은 그 다이돌핀의 정상의 빛 요게 한 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MJ앗이 조교 때 좀 애매했거든요. 그래서 28에 때리고 2일 받치고 9번마 레이크 루이스를 놓고 28을 배당으로 가고 요게 맞권이었다가 현장 가니까 9가 생각보다 많이 팔리는 거야. 그리고 2가 어마어마하게 팔리는 거야. 그래서 이 9가 준준전 대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골 찍기가 이제 애매해져 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2 놓고 3방을 불렀어요. 189를. 근데 결과적으로 다이돌핀이 아웃. 근데 이 레이스가 좀 기분이 좀 제가 개인적으로 기분이 좀 나빴던 게 뭐냐면 레이스가 지금부터 레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기분 나쁜 경주였습니다. 지금부터 레이스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잠깐 요거를 지금 하기 전에 레이크 루이스를 복귀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복귀 말은 7번마 골드 패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1, 2, 8, 9를 빼고 나머지 중에서 제가 조교 우승을 찍었던 게 7번마 골드 패션이었습니다. 근데 이 7번마 골드 패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 12월 달에 출주했을 때 있잖아요. 이때 제가 이거 놓고 들어갔어요. 이게 인기도 9위였거든요. 인기도 꼴찌말이었어요. 근데 이걸 놓고 제가 배팅을 쳐드렸어요. 왜냐면 마필의 변화가 왔는데 지난번에 그냥 변화가 온 게 어마어마하게 변화가 왔어요. 그래서 와 이건 대형 사고마다. 근데 그냥 맥없이 나가 떨어졌습니다. 맥없이. 근데 이번에 조교 때 맞으면 또 좋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제가 왜 배팅과 연결시키지 않았느냐. 1200이라는 단거리에서 1, 2, 8, 9가 너무 좋았다. 그 판단을 제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춘식의 54면은 나는 좋아지기는 했지만 이번에 뛰는 걸 보고 다음에 좀 판단하겠다. 근데 레이스 뚜껑을 닦았을 때 어우 사고 진짜 칠 뻔했다. 보십시오. 일단 초반에 전개를 잘 보죠. 고때린 전개였어요. 자, 딱 나오죠. 지금 1번, 2번이 밧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1위 선행을 나가죠. 근데 여기서 보면 1위 지금 반이 좀 무뎌요. 여기서 사실은 세영이가 깔려고 하면 깔 수 있었는데 안 깝니다. 제어하죠. 지금 많이 잠깐 들렸죠. 제어를 해요. 그러면서 엉뚱하게 8위 선행을 나가는 그림이 나와버립니다. 여기서도 원래 1번 게이트에서 이렇게 선행 쉽게 안 놔주거든요. 근데 8위 큰 추진 없이 선행을 나갔고 2는 어설프게 지금 외곽을 도는 꼬라지가 됐어요. 여기서 이제 치고 나오기는 했는데 저는 이 8자리에 원래 2가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 그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지금 춘식이 뒤에 있고 여기서 이제 세영이가 땅 치러 나오는데 여기서 확 칠 줄 알았는데 못 치더라고요. 생각보다 못 쳐요. 지금 못 치고 나옵니다. 지금 그러면서 외곽에서 춘식이하고 9번이 동시에 치고 나오는데 춘식이 말 잘 보세요. 지금 동시에 치고 나오는데 발 쓰는 거 보세요. 지금 제대로 때리지도 않았어요. 이거 만약에 춘식이가 채찌가 4대만 됐으면 무조건 잡았어요. 앞에 이거. 그쵸? 걸음 보세요. 아 이거 만약에 춘식이가 제대로 때렸으면 이거는 7-9예요. 9-7로 끝나는 게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누가 갔다 안 갔다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문세영 기수의 순간적인 판단이 미스였다. 왜냐면 1위 나갈 때 역시 조교도 좀 이상했어. 그러면서 나가면서 그냥 무뎌지는 그런 걸음이었거든. 그러면은 2가 끌려 나오는 상태에서 그냥 깔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왜 안 깠을까? 왜냐면 이게 첫 번째 입상을 해서 선행으로 입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충분히 그 조건이 됐고 아예 그냥 다이돌필이 선행을 나가서 형철이가 무리해서 까는. 그래서 1이 있던 자리에 2가 있었으면은 4코너를 돌 때 외곽을 돌릴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순간의 판단이 그게 좀 아쉬웠다. 이런 게 좀 있었고. 그 7번마 골드 패션은 이번에 3착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 이 말씀 드릴게요. 절대 우연 아닙니다. 이거는 만들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차기 경주의 골드 패션은 좀 아쉽죠. 3착으로 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그래요. 3착으로 왔지만 다음에 나왔을 때 다른 분들께서 우연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연을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우연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연으로 생각하는 순간에 다음에 인기도 떨어지고 정말 한따거리 할 수 있는 그 마필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마필 바로 골드 패션. 일요일마 첫 번째 마필 골드 패션은 절대 우연의 3착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7경주예요. 자, 이 7경주 이거는 제가 6번마 번개비와 8번마 자이언트 킬러를 적중을 했는데 왜 무슨 말을 복귀를 하려고 그러냐 바로 6번마 번개비오입니다. 입상말을 왜 복귀를 할까? 제가 이 레이스에서 뭐 간단해요. 이 레이스는 뭐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단했어요. 6 놓고 2 때리고 6 놓고 13 받치고 8 놓고 2, 6 13.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갔어요. 처음에 그 초기 남대로 그대로 밀었습니다. 그럼 조교도 저는 요 4마리만 나머지는 아예 안 된다고 봤고 요 4마리밖에는 안 보였던 경주였고 번개비호를 제가 현장에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번개비호가 계속해서 지금 바닥에서 오는데 이번엔 바닥에서 올 수가 없다. 왜냐면 말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이번에 앞에다. 앞에서 전개한다. 무조건 앞에서 전개한다. 그러니까 저는
적중을 했다는 것의 만족감이라기보다도 이번 경주는 굉장히 의미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럴 때 기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계속 바닥바닥 치던 말을 조교를 통해서 이거는 이번에 앞에 간다. 누구도 생각 못 하거든요. 자신 있게 앞에 간다 이번엔. 딱 했을 때 그 말이 진짜 앞에 갔을 때 조교를 제대로 봤구나. 이런 또 뿌듯함이 있어요. 근데 이게 통과까지 그러니까 입사까지 연결됐을 때 짜릿함이 있거든요. 자, 번개비유 레이스를 보겠습니다. 왜 제가 번개비유를 말씀드리는지 레이스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출발합니다. 자, 6번 게이트. 자, 말이 바로 앞에 붙여버리죠, 그냥. 말의 움직임을 보세요. 예전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재밌는 건 2번마 인디러너가 지난번에 선행을 나갈 땐 정말 트라이를 제대로 때렸는데 이번에는 약간 좀 따라가는 걸 머릿속에 그린 것 같아요. 인디러너가. 그러면서 이거는 선행을 외곽 쪽 마필에게 주고 근데 이걸 왜 제가 복귀를 하냐면 잘 보시면은 지금 전기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말이 좀 끌려 나오는데 7번마가 내치고 들어오면서 지금 보셨죠? 말이 지금 제대로 전개를 못 탔어요. 지금요. 꼬였습니다. 여기서 원래 더 치고 나왔어야 돼. 치고 나오지를 못했어요. 으르니는 좀 뒤에 있는 상태고 으르니는 지금 저 뒤에 있어요. 보이지도 않아 지금 화면에. 13번마가 선행을 나갔고 7번, 2번 그리고 6번은 또 외곽 돌리고 9번에게 자리를 줬고 자 여기서 이제 밀고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자 나옵니다. 7이 뻗고 여기서 굉장히 힘겨운 전개였어요. 으르니하고 동시에 6, 8이 뻗는데 지금 4코너를 돌면서 자리를 못 잡았기 때문에 발도 못 바꾼 상태입니다. 발을 못 바꿨어요. 완전히 지금 모든 발이잖아요. 완전히 모든 발 지금. 발을 못 바꿨습니다. 지금 계속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오면서도 결국 마지막에 이겼습니다. 발을 못 바꾸고 이겼다. 그러니까 뭘 의미를 뒀냐 하면은 그거예요. 첫 번째 자기 전개를 다 못 탔다. 무엇보다도 4코너를 선회를 하면서 마필이 더 쫙 잡아놓고 쭉 뻗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서 계속해서 이걸로만. 물론 이 마필이 원래 좀 이런 경향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번에 말이 좋아졌고 낮아지면서 더 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좀 아쉬웠다는 거죠. 그리고 8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는 추천을 하면서도 좀 긴가민가 했어요.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해서. 왜냐하면 너무 보여준 게 없어. 근데 온리 하나 조교였거든. 온리 조교. 조교로만 추천했던 마필인데 사실 1400에서 그 정도 바닥이면 못 오는 게 맞는데 그걸 대가리로 왔다는 거는 확실히 조교빨이 실전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근데 저는 만약에 이 생각도 했어요. 이게 저는 조교를 보면서 그 생각도 했거든요. 자이언트 킬러가 이 정도로 좋아졌으면 뒤에서 안 온다고 생각했는데 뒤에 있길래 솔직히 저는 포기했었어요. 근데 치고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들어가는 생각이 자 네가 본 대로 2, 6, 8, 13시면은 어떻게 7은 3착을 왔냐.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런 이유 없어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정적이니까 뺀 거예요. 왜냐면 지금 잘 보세요. 니콜라, 유승환, 박우른, 문세영 이런 애들이 대가리 싸움하는 경지야. 야 이거 뭐 정의가 들이대겠어? 어찌 보면 약간은 좀 아니한 생각에 그냥 어찌 보면 당했죠. 당한 거예요. 이거는 당한 겁니다. 제가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쉬움을 줬다. 결과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그 번개 비호는 이거는 결코 우연이 절대 아니다. 이거는 우연을 보시면 큰일 난다. 다음에 더 뛴다. 이건 무조건 더 뛴다고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근데 사실은 저 지난주에 좀 조교를 좀 우습게 봤다가 당했던 마필이 몇 마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 일요일 날이죠. 토요일 날 첫 번째 승부처가 4경주였습니다. 그때 제가 6번마 위대한 영혼을 가지고 승부를 했는데 여기서 입상마가 4번마 베스테이커였잖아요. 근데 베스테이커 기억하시죠? 1월 3일 날 조제로 기수가 뛰고 나서 제가 복귀를 이 자리에서 했어요. 불과 2주 전에. 이 자리에서 복귀했습니다. 2주 전에. 이거는 지금 말이 완전히 살았기 때문에 다음 타이밍에서 딱 편성은 봐야겠지만 굉장히 째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근데 제가 왜 뺐느냐. 아니 생각해보세요. 바뀐 게 이금주야. 그리고 57이야. 여기서 어떻게 추천을 하냐고.
저는 솔직히 그 생각을 해요. 내가 과연 다시 예상을 했으면 추천을 했을까? 근데 다시 생각을 해도 내가 베스트테이커를 2금지 57을 추천 못해. 근데 결국은 당했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베스트테이커가 2금주가 아니라 조제로를 그대로 태웠다면 저는 조제로의 베스트테이커를 놓고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무조건 들어가죠. 베스트테이커를 놓고 무조건 들어가는 경주였어요. 그런데 어차피 선택은 끝난 경주였고 다시 해도 저는 2금주에 57은 추천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 베스트테이커는 내 말이 아니었다.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나마 요만큼 났다면은 진짜 그나마 조금 나왔다면은 일요일날 그냥 가지 않고 뭐 7경주에 배당하고 그리고 4경주에 그 파인투데이 대가리 승부가 그나마 의미를 찾을 수 있었던, 이런 것도 못 건지고 그냥 왔으면 얼마나 허무할 뻔했어. 근데 이런 거라도 건졌고 뭐 부산 저배당들하고 서울 저배당 몇 개, 근데 이것도 역시 말씀드리지만 의미는 크게 들 수 없었던, 연속성이 안 나왔어. 또 연속성을 끌어내지 못했고, 특히나 이제 일요일말 같은 경우는 후반부에서 건져내지 못했다는 거, 그게 좀 굉장한 아쉬움 속에 마무리됐던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난주는 재미를 보지 못했다 해서 4주차는 더욱더 준비를 좀 많이 해야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자 3주차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부족해서 여러분들께 큰 기쁨을 드리지 못했네요. 자, 더 많이 준비하고 집중해서 모자람 없이 4주차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4주차 시작되는 금요일부터 여러분들과 합을 맞춰 이번 주로 한번 금토일 3일 다 퍼펙트한 승부를 낼 수 있게끔 한번 힘차게 한번 달려보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장석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4주차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